한국의 전통 문화와 한류 문화 확산의 교두보가 될 뉴욕 코리아 센터가 마침내 기동식을 가졌습니다. 연방 하원의 이민법 타협안이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연방법원은 부모와 격리 수용된 미립국 아동을 한 달 내로 부모와 만나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인 퀸즈 카운티 민주당 대표 조셉 크라울리 하원 의원이 20대 히스패닉계 여성 정치인에게 패배했습니다. 지난해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스몰 비즈니스의 수가 5천 곳을 넘어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한류 문화 확산의 교두보가 될 뉴욕 코리아 센터가 마침내 첫 삽을 떴습니다.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 등 총 771억 원이 투입되는 코리아 센터는 2년여 공사를 거쳐 오는 2020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32가에서 열린 기동식에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국 사회에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고 한류 확산의 중심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뉴욕 코리아 센터가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오늘 맨해튼 32가 렉싱턴 애비뉴 인근 코리아 센터 건립 부지에서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235억 원의 부지를 매입한 이래 설계와 시공업체 선정 및 뉴욕시 엠트랙 측의 착공 허가를 받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동포 여러분들 진짜 오래 기다렸습니다. 한 10년 만에 땅을 산 지 10년 됐는데 이제 땅을 파게 되었습니다. 맨하탄에 맞는 한국 문화를 멋지게 선보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이 공간에서 한국의 격에 맞는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잘 짓겠습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는 6,419 스퀘어핏 면적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설계됐으며 공연장과 전시실, 요리 실습실, 다목적 공간 등으로 구성돼 각종 공연이나 전시 행사 등 뉴욕과 뉴저지 한인 사회와 미국 사회의 한국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화관광센터가 완공이 되게 되면은 우리 한류 세계화를 북미 대륙에서 좀 더 활발하게 펼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 현지 건설업체인 KSK 컨스트럭션 그룹이 2020년 개관을 목표로 2년간의 공사를 진행하게 되며 공사비로는 46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연방 하원의 이민법 타협안이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타협안에는 드리머에게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전자고용 인증의 의무화 등 반이민적 요소가 추가돼 반대표가 쏟아졌습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보수파와 중도파가 합의한 타협안인 국경안보와 이민개혁 법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찬성 121표, 반대 301표로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어제 오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타협안 지지 촉구에도 불구하고 타협안 통과에 실패함으로써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 하원 공화당 지도부의 리더십도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타협안에는 다카 수혜자를 포함한 드리머에게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법안 수정 과정에서 전자고용 인증, E-Verify 의무화 등 반이민적 요소가 추가돼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했으며 공화당에서도 보수, 중도 양쪽에서 반대표가 쏟아졌습니다. 이민법 타협안이 부결됨에 따라 하원 공화당은 독립기념일 휴회에 앞서 미립국 가족의 격리 수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별도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며 이민 법안 처리는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윤곽이 보일 것 같습니다. 공화당 중도파인 카를로스 커벨로 의원은 과반수 서명으로 본회의 표결을 강제하는 절차인 배제 청원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여름 휴회 기간이 지나면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중간선거 캠페인에 돌입하게 돼 올해 안에 다시 추진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격리 수용 중인 2천여 명의 미립국 아동들이 곧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연방법원은 부모와 격리 수용된 미립국 아동을 한 달 내로 부모와 만나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남부지법 데이나 세브로 판사는 26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 폐지 소송의 심리에서 원고인 미국 시민자유연맹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날 판결에 따르면 행정부가 국경에서 더 이상 불법 이민자 부모와 아동을 격리해서는 안 되며 5살 미만 아동은 이날부터 14일 이내에 5살 이상 아동은 30일 내에 부모와 만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부모들이 10일 내에 격리 수용된 자녀들과 통화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자녀를 두고 부모만 추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날 결정에서 아동학대 전력 등 부모가 자녀에게 위험 요소라고 판단할 근거가 있거나 부모가 자의로 재결합을 거부할 경우는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세브로 판사는 결정문에서 지난주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미립국 가족 격리 수용 중단 행정명령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미국 시민자유연맹의 주장을 인정하며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구체적 재결합 계획이 없어 가족들이 몇 달씩 생이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브로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입국한 이민자들을 모두 기소하기로 한 방침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브로 판사는 지난 6일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인 퀸즈 카운티 민주당 대표 조셉 크라울리 하원 의원이 20대 히스패닉계 여성 정치인에게 패배했습니다. 크라울리 의원은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의 후임자로 거론됐던 인물입니다. 26일 치러진 뉴욕 연방하원 14선거구 퀸즈 지역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13,245표를 획득해 9,745표에 그친 조셉 크라울리 하원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사회운동가이자 미국 내 최대 사회주의 단체인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회원으로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의 선거 캠프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퀸즈 카운티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으며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인 크라울리는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의 후임자로 거론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크라울리는 성명을 통해 오카시오-코르테스의 승리를 축하하며 본선거에서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를 몹시 싫어하며 낸시 펠로시의 후임자로 예상됐던 크라울리 의원이 예비선거에서 패배했다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큰일이라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살리는 데 주력하겠다던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공약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스몰 비즈니스의 수가 5천 곳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뉴욕시에서 문을 닫은 업소들은 최대 9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은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의 수는 5,030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뉴욕시 소상인연합회가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매달 평균 420곳의 스몰 비즈니스들이 퇴거 명령을 받은 셈입니다. 뉴욕시 소상인연합회는 퇴거 명령뿐 아니라 경기 부진과 리스 계약 갱신 실패 등의 이유까지 합하면 뉴욕시에서 매달 문을 닫는 업소들은 1,400개에 달하며 이로 인해 일자리도 매달 약 10,000개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시 소상인연합회 측은 퇴거와 폐업 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투기로 인한 렌트 인상, 리스 기간 단축 등 건물주의 횡포라며 그러나 정치인들은 실질적인 정책이나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살리는 데 주력하겠다던 빌 드블라지오 시장 재임 기간인 2015년과 2016년 2년 동안 내려진 퇴거 명령 수는 11,829개로 블룸버그 시장 시절인 2012년과 2013년 11,822개보다 오히려 많았습니다. 뉴욕시 소상인연합회는 지난 4년 동안 뉴욕시에서 문을 닫은 업소들은 최대 9만여 곳에 달하며 사라진 일자리는 최대 72만 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소상인연합회는 마크 조나지 뉴욕시 의원 주도하에 시청에서 열리는 스몰 비즈니스 랠리를 보이콧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의 렌트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몰개지 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몰개지 금리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질러우가 전국 주요 대도시 주택 소유주들의 소득 대비 렌트 부담률과 모기지 부담률을 조사한 결과 올해 뉴요커의 렌트 부담률은 38.3%로 지난 15년 동안 뉴요커의 평균 렌트 부담률 26.2%보다 12.1%포인트 늘어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렌트 안정 아파트에 대한 렌트 인상률을 또다시 인상해 뉴요커의 렌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뉴요커의 모기지 부담률은 27.7%로 전국 평균 모기지 부담률 17.1%보다 10.6%포인트 높았지만 지난 15년 동안 뉴요커의 평균 모기지 부담률 29%보다는 1.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질러우는 모기지 부담 감소의 원인은 모기지 금리가 최근 수년간은 물론 현재도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인 집값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39년 동안 상승세를 보였지만 하락한 모기지 이자율의 효과로 전국 평균 모기지 부담률이 낮아졌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전국 평균 모기지 부담률의 사상 최고치는 1981년 9월로 42%를 기록했고 2012년 12월 12.4%로 사상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5일 뉴저지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이 됐었던 팰리세이드 파크 재산세 인상 문제가 당초 예상보다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운의회의 재산세를 낮춘 새 예산안 상정이 현실화됐습니다. 지난달 회의에서 인상폭이 너무 높아 부결된 바 있는 팰리세이드 파크의 재산세가 26일 새로 상정된 행정예산안에 따라 대폭 축소됐습니다. 재상정된 행정예산안은 2,324만 8,386달러 규모로 책정된 데 따라 주택 소유주의 평균 재산세는 3,306달러 81센트로 전년과 거의 동결됐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 예산에 따른 재산세 인상분을 합산하면 2018-2019 회계년도에 팰리세이드 파크의 주택 소유주는 평균 8,033달러의 재산세를 내게 되며 이는 전년에 비해 70달러 정도 오르는 것입니다. 예산안은 오는 7월 2일 오전 9시 열리는 타운의회 특별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타운의회는 갑작스러운 추진으로 논란이 됐던 팰리세이드 파크 경찰 간부 증원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외에 팰리세이드 파크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팰리세이드 파크 정부는 올란다 라코비노 시의원으로부터 위협적인 언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그를 형사 고발한 이중언어 담당 직원 신디 가드너를 포함해 타운홀 시설 관리직을 맡고 있는 빈센트 카노베일, 데이비드 로렌조 행정관 등 3명에게 징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운의회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들에게 어떠한 징계 조치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오전 뉴저지 트랜짓 기차가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랜짓 기차 운행의 만성적인 운행 차질로 승객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기차 요금이 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20분쯤 허드슨 리버 터널에서 900명에 가까운 승객이 타고 있던 트랜짓 기차가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중 부상자는 없었으며 오전 9시쯤 구조기차가 도착해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이 사고로 최대 45분 동안 기차 운행이 지연되며 맨하탄 펜스테이션을 오가는 기차 운행에 큰 차질을 빚으며 오전 11시쯤 정상화됐습니다. 트랜짓 기차의 운행 지연이나 취소 등이 빈번해 승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기차 요금이 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필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는 새 예산안 처리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겪으면서 머피 주지사는 예산안에 트랜짓 지원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요금을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머피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안은 트랜짓에 대한 주정부 지원금이 2억 4,200만 달러 증가했지만 주의회가 통과시킨 액수는 이보다 적은 1억 6,700만 달러 증가한 예산입니다. 예산안은 오는 30일까지 처리돼야 하며 주지사와 주의회 간 합의가 없을 경우 정부 폐쇄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트랜짓 기차 요금은 지난 2010년 이후 36%나 인상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회계년도에 LA시가 시를 상대로 발생한 법적 분쟁 해결에만 2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LA시가 소송전으로 예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도로 보수와 노숙자 문제 해결 등 시급한 사회 현안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시가 과도한 소송전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LA시 검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A시가 지난해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 2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소송 건수는 10년 전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규모 역시 커져 지난 한 해 동안 100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소송은 30여 건이 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도로 보수 공사와 도서관 건축,
그리고 노숙자 문제 해결 등 공공서비스에 쓰여야 할 예산이 LA시의 소송전에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세금이 사회 현안을 해결하기는커녕 소송전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LA시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 등 LA시 당국은 지난 경기 침체기에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도로 보수 등에 쓰여야 할 자금이 줄었고 수년 전부터 제기된 거액의 소송들 때문에 많은 비용이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LA시 예산감독단체 NCBA는 LA시의 소송 비용은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당장이라도 소송 비용을 줄이고 현재 가장 심각한 LA시의 현안인 노숙자 문제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LA시를 상대로 한 전체 소송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부당구금과 총격 등 LA 경찰의 권력남용과 관련됐으며 자전거 도로 등 사회적 시설로 인한 사고와 시 공무원들의 조직 생활에서의 보복과 차별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조윤재 주미대사가 최근 남북, 북미 관계와 관련해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한인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조윤재 대사는 LA 한인타운에서 열린 한인 커뮤니티와 초청 간담회에서 과거사를 떠나 지금이 영구적인 남북 평화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적기라면서 이를 위해 한국이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쉽게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역사적 모멘텀인데 이 모멘텀을 어떻게든지 살려서 우리가 원하는 장기적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외에도 조윤재 대사는 간담회에서 한인 사회가 중요한 외교 자산이라며 한인들이 정치력 신장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26일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 다수국가 출신 입국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데 대응해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이민 규정과 관련해 공항에 억류된 이민자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이민자들을 위해 다중 언어 지원이 되는 핫라인도 가동했습니다. 26일 오후 7시 30분 뉴욕 JFK 공항을 떠나 LA로 향하려던 항공기가 기장의 실수로 납치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오인돼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는 대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동은 조종사가 실수로 비상통신용 키의 숫자를 잘못 눌러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소동으로 이 항공기는 6시간 지연되며 승객들이 공포에 떠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뉴저지주 상원은 모든 스쿨버스에 일반 차량과 동일한 Y자형 안전벨트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마치면 모든 스쿨버스는 180일 이내에 Y자형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17일 파라무스의 이스트브룩 중학교 스쿨버스가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로 인해 2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부상을 입으면서 추진됐습니다. 맨하탄 센트럴파크 내 차량 진입이 어제부터 전면 통제됐습니다. 차량 진입이 허용됐던 72 스트리트 남단 도로에 차량 진입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스트사이드와 웨스트사이드를 연결하는 65, 79, 86, 97 스트리트 도로는 이번 조치와 상관없이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뉴욕시는 지난 1월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파크 내에도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91도, 섭씨 영상 33도, 밤 최저 기온 72도, 섭씨 영상 22도. 토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뜨겁고 습도가 높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뜨겁고 습도가 높은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